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드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니? 너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 내가 상상력이 풍부한가 보네. 저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상상력이 풍부한 이유가 뭘까? 네,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노하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초등학교 때 꿈은 보드게임 개발자는 아니었고요. 만화가였습니다. 만화가 꿈이 된 이유는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뭐 만화책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리고 따라 그리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퇴근하시고 오시더니 제가 그린 낙서를 보시고는 어머, 이거 누가 그렸니? 너무 잘 그렸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들었던 칭찬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꿈은 만화가 되겠죠. 하지만 그 꿈을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만화가 되겠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아무 생각 없이 보냈어요.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어요. 하지만 대학은 디자인과에 들어갔습니다. 만화가 돼야 되니까.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대학에 가면 이제 나는 열심히 만화를 그리고 만화가 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만화를 못 그리는 거예요.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나 만화가로 못 먹고 살겠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대가. 왜 그럴까요? 제대하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평범한 군인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좀 돈 좀 더 되는 거. 아르바이트 말고. 네, 그렇죠. 주식. 그리고 또 근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사업. 그 세 가지가 돈이 되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제대하면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해보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다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식인데요. 주식을 이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동아일보 신문을 읽고 있는데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서울대에 있는 주식 투자 동아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서울대 애들이 주식을 공부하면 얼마나 주식을 잘할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찾아갔어요. 주식을 알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그래?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 저는 만화를 조금 그립니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다. 우리는 서울대 투자저널이라는 신문을 만드는데 네가 거기에 좀 주식 만화를 그려달라 해서 저렇게 이제 주식 만화를 그리게 되고 주식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느낀 점은 제가 주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주식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부동산을 해야 되겠는데 부동산을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종잣돈이 필요하죠.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중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ERA 코리아라고 이제 미국계 부동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의 오피스 빌딩을 중개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컨설턴트들의 연락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착해 보이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월급을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저를 좀 쓰시죠 했더니 면접을 보러 가라고 해서 네, 월급을 받지 않고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수수료를 이제 회사와 나눠서 받는 그런 일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또 뭘까요? 아, 부동산 나랑 정말 안 맞다. 난 부동산을 할 만한 제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벤처센터라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팀을 선발해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했어요. 교육 사업을. 잘 됐을까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죠. 아,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큰일 난 거죠. 만화가는 못하는데 돈 되는 거 세 가지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졸업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선택인 취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삼광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고 1년 동안 열심히 유리를 팔았습니다. 1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만났던 그 대학 서울대의 그 선배님들이 투자 자문사를 차려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저는 좀 튕기다가 속으로 퀴즈를 부르면서 이제 회사를 그쪽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그 투자 자문사에서 잘 일을 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데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 남들이 보기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주위 사람들의 기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들이 시킨 대로 사는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 늙어 죽겠구만.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를 그린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뭐 사업을 하던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취업을 하던 때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졸리게임 시리즈라고 있어요. 300~400개 되는 시리즈를 매일같이 문방구에 가가지고 1,000원이거든요, 하나에. 오늘 새로 나온 게임 없어요? 있으면 사고. 그 친구들 3명이서 이 전 시리즈를 다 모아서 맨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지 같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서 대학교 가서 또 보드게임을 했죠. 저희 집 옥상에는 이렇게 보드게임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건 보드게임이구나.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지금 상상력의 3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디어를 내봐라,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면 저는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디어가 나와요. 새로운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그리고 뭐 길 갈 때도 생각나고, 지하철에서 생각나고, 샤워실에서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시나요? 만약에 아니시라면 상상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노하우. 최근에 나온 제 게임입니다. 아브라카와시라는 게임인데요. 지난 10월에 이제 독일에 이제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아직 출시가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12개의 나라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어들이 이 게임을 굉장히 신선하다, 굉장히 기발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게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게임에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의 게임은 자신의 패를 자기가 봅니다. 자기 카드를 자기가 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자기 패를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자기 패를 다른 사람의 패를 보고 유출을 해야 돼요. 그게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게임에 숫자들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1은 1개, 2는 2개, 3은 3개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이랑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이런 게임들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1은 1개, 2는 2개, 3은 3개의 메커니즘을 쓴 게임은 유명한 달뭉치라는 게임도 있고 제가 이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낸 고르라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패를 보지 않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인디안 포커라는 게임이고요. 최근에는 하나비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큰 히트를 했습니다. 즉 새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을 그러니까 수많은 게임 중에 이 게임이 선택이 되는 이유는 이 게임이 새롭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잘 짜집기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노하우는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게 상상력이 아니다. 상상력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짜집게 하는 거다. 근데 제 생각만은 아니더라고요. 고대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있던 게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자기가 아무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타 있던 거더라. 새로운 것이라는 건 없더라. 그리고 근래에 가장 창의적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도대체 뭐가 새로운 건가요? 화면이 넓은 MP3고 모바일 폰이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잘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상상력의 노하우는 편집의 능력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편집하는 게 곧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번째 노하우는 짜집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집. 그 세 번째 노하우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집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임들은, 기존에 있는 추리 게임들은, 이 게임 추리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기고 논리적인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이 게임은 진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장난스럽게 하는 게임이에요. 운 좋으면 이기는 추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발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추운 겨울날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호프집에 맥주를 따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도착해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장미꽃을 한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얘기했죠. 야, 너 그 장미꽃 이 호프집 입구에 있는 할머니한테 샀지? 그 할머니가 자기 손녀 아프다고 하면서 꽃 사달라 그랬지? 야, 너 당했어, 임마.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야? 그 할머니가 아픈 손녀가 없다고? 그건 정말 다행이다. 난 기분이 너무 좋다. 천만 다행이다. 오늘 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상상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뭔가 다르게 보려면 남들과 다른, 똑같은 일을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상상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내용,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을 잘 해야 되는 게 상상력이다. 세 번째는 편집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관점으로 편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게요. 두 명의 농부가 있었대요. 그 두 명의 농부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이제 추수를 했대요. 근데 한 농부는 정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수확을 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그런데 다른 농부는 중간중간 쉬면서 수확을 했대요. 수확량이 누가 더 많았을까요? 네, 쉬면서 한 사람이 수확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열받는 거지.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보다 수확량이 많을 수가 있어?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낫을 갈았어.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쉬시면서 낫을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